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파란 차입니다. 프렌치 블루. 네, 프랑스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요거 소형 전기 SUV. 네, 오늘 소형 전기 SUV를 만나볼 텐데, 여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차들이 승차감이 진짜 좋거든요. 승차감하고 안정감의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춰줘요. 특히 소형차에서는 승차감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차도 전기차 이전에 오리지널 모델이 워낙 인기도 있었고 또 승차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 바뀐 이 차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푸조의 E2008, 그중에 이제 GT 트림입니다. 자, 이 2008 SUV입니다. 국내에서 2008 SUV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수입 컴팩트 SUV 중에서 정말 많이 팔렸던 모델인데, 요거 앞에 E가 붙으면서 여기 전기차로 바뀌었습니다. 푸조는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전기차 전용 모델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모델을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거 기존에 있던 2008을 전기차로 바꾼 모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2008이 기본적으로 컴팩트 SUV니까 이 SUV로서의 활용도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또 승차감이나 이런 주행 밸런스 면에서 정말 괜찮아 가지고 또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전기차로 바뀐 만큼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요거 어떤 느낌일지, 프랑스에서 만든 전기차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2008이랑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요거 보니까 2022년형으로 살짝 업그레이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근데 2024년형,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앞부분 디자인이 조금 바뀐 모델이 나왔던데, 요건 아직 그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건 아니고 기존의 2022년형 이 2008 SUV, 그 중에서 이제 그 하위 트림이 있고 상위 트림이 있죠. 알리르 GT가 있는데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GT 트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사이즈는 요거 원래 이제 코나급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코나가 차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면 코나보다 살짝 한 둘레 정도 작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정리해보면 2008은 코나급, 3008은 투싼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코나랑 투싼이랑 지금 둘 다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름에 2008 뒤에 SUV라고 붙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냥 208은 해치백이고 2008은 SUV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SUV라고 이름을 붙여서 국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디자인이, 옆모습 디자인이 엄청 파격적이죠. 앞모습도 정말 파격적이고, 요거 약간 투싼에서 봤던 그 람보르기니 우루스에서 온 그런 디자인을 옆모습에서도 꽤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요거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획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모습 보시면 그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이 막 어딘가에 막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헤드라이트 이런 부분들도 여기 파여 있진 않지만 좀 날카로운 그 사자의 발톱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주간주행등 이 부분도 요거는 완전 사자의 이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세로형 주간주행등이 잘못 적용되면 이렇게 눈물찍 이런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눈물찍 느낌이 나지 않고 실제로 맹수의 그 어금니 같은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요거 페이스리프트 된 거 보니까 그게 좀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릴의 안쪽 패턴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을 다 장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그릴이 안쪽이 파란색이다 그러면 전기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특이하게 본네트 가운데 2008 이렇게 붙여 놓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여기에 뭔가 E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플러그 느낌 같은 그런 걸 하나 붙였으면 좀 더 나았을까, 깔끔한 게 나을까.
어쨌거나 디자인 상당히 지금 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여기에 차가 아무래도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죠. 길이도 좀 짧아 보이고 휠 베이스가 2610mm거든요. 그러니까 코나보다 휠 베이스가 5cm가 짧고 길이도 5cm가 짧습니다. 근데 사실 5cm면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느낌이 아닐 텐데도 이게 스타일 자체가 좀 각이 많이 져 있어서 그런지 좀 짧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옆에 팬더 위쪽에도 E라고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전기차라는 거 티를 내고 있고요. 타이어가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트 6Q라고 붙어 있는데 이 사이즈가 2560R17이거든요. 와, 60 시리즈 타이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17인치가 작은 휠 사이즈도 아닌데 팬더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60 시리즈 타이어를 지금 끼우고 있거든요. 와,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에서도 탁월할 것 같기도 하고, 자, 뒷모습에서도 확실히 직선이 좀 더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리어 램프 부분은 앞부분보다도 좀 더 이렇게 발톱을 핥힌 듯한 그런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푸조, 여기는 E2008 이렇게 붙어 있고, 요거 이제 GT 트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범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출되어 있거든요. 이거 예전에 꼭 그 미국 수출형 아멕스 범퍼처럼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좀 특이한데, 좀 다이아몬드가 연상이 되는 그런 각진 스타일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네. 아, 이게 아무래도 길이가 짧으니까 이 트렁크 길이가 짧긴 하네요. 그렇구나. 이게 범퍼가 돌출이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길이가 코나보다 5cm가 짧은 거거든요. 보통은 범퍼 여기까지 이렇게 트렁크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코나보다 5cm보다 조금 더 짧은 차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밑에 요거 이제 빼면 안에 한 단이 더 있어 가지고 요거 밑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누워지는군요. 아, 이걸 트레이를 내려버리니까 단차가 생겨버리긴 하네.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뭐 제가 들어가서 누우면 어떻게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좀 공간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이제 단차가 사실 거의 없어지긴 하죠. 굳이 차박을 이것도 전기차니까 뭐 굳이 차박을 하겠다고 하면 약간 웅크리고, 사자는 웅크리고 자니까. 근데 뭐 V2L 이런 기능은 따로 추가되어 있지 않고요. 전동 트렁크도 없습니다. 2열이 진짜 좁다.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서는 좀 제일 좁은 느낌이 들긴 하네. 이게 요 정도 시트를 앞으로 당겨도 되긴 하는데, 지금 요거가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이게 페달도 조금 돌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시보드 대비 시트를 좀 뒤로 밀어서 운전하는 게 조금 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트가 좀 많이 뒤로 밀려 있죠. 근데 이쪽 동반석 생각해 보면 요 정도까지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어쨌거나 제 기준으로 시트를 설정하면 주먹 한 개가 겨우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 이런 거 따로 안 되고, 등받이도 뭐 아주 편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런 정도의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2열에 USB A 타입 2개 충전하는 데가 있고, 2열에 송풍구는 따로 없습니다. 센터 암레스트가 없네요. 이야, 그렇구나. 암레스트가 없는 차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지금 가운데가 분리돼서 접히질 않거든요. 예. 그럼 2열에는 컵홀더도 없는 셈이네. 지금 여기 있는 수납 공간 요거밖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네요. 자,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직렬 4기통 엔진이 아니고 전기 모터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엔진 룸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죠. 뭐 프렁크 이런 거 따로 없고요. 안에 이제 전기 모터랑 인버터랑 이런 부분들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기 모터가 최고 출력이 100kW, 그러니까 환산하면 136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26.5kgm인데 사실 100kW면 조금 아쉽긴 하죠. 코나 같은 경우에 기본형, 완전 기본형이 99kW고 롱레인지 모델은 150kW거든요. 그래서 150kW 정도 되면 그래도 나름 힘이 좀 쓸만한데, 토크는 코나랑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출력 자체가 코나 롱레인지
모델보다 뭐 한 3분의 2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뭐 프랑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 생각해 보면 뭐 부족하진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전기차인 걸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따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배터리가 50kWh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복합 주행 가능 거리가 260km거든요. 260km면 결국은 도심형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차를 받아 가지고 100% 충전을 해 보니까 계기판에 320km까지 찍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도심 위주로 타게 되면 뭐 300km 이상 훌쩍 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기차가 그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장거리를 주행하면 연비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기차의 조금 고질적인 한계이긴 해요. 보통 일반 차들은 고속도로 주행하면 연비가 더 올라가 가지고 어차피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연비도 좀 더 잘 나오니까 도심보다 장거리 가면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가솔린 차들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는 오히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고속도로를 타면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가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면서 100km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시승하고 또 테스트하고 가다가 집에까지는 갈 수 있겠죠. 네. 네, 푸조의 실내는 지금 봐도 진짜 엄청나죠. 이게 3008이 나오면서 이런 느낌, 약간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겹쳐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피아노처럼 이렇게 토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강조가 많이 되면서, 사실 3008이 정말 획기적으로 인테리어가 진짜 멋있었는데요, 2008도 못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레이어 자체가 선이 진짜 예쁘죠.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이 콕핏이라고 부르는 스티어링 휠 위로 보이는 계기판, 이거 실제로 써보면 시선이 약간 이렇게 위에서 위로 볼 수 있으니까 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는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위에 있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좀 약간 낮은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익숙해지면 금방 뭐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기판에는 이거 입체예요. 이거 이미 뭐 208부터 썼던 거죠. 그래서 입체가 3D 계기판이 있잖아요. 보통 뭐 예전에 현대기아 제네시스에도 3D 계기판을 썼었는데 그거랑 달라요. 그 현대기아에서 썼던 그 3D 계기판은 이게 그 그래픽은 실제로는 평면인데, 근데 그 눈의 시각차를 차의 카메라가 사람 눈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약간 입체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는 실제로 입체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고 위에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한 판 더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디스플레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 차에서 말고는 지금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진짜 멋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위아래 판이 따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 밑에 또 수납 공간인데 이 공간이 조금 휑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레이어들, 이런 기하학적인 이런 모습들은 진짜 멋있어요. 이쪽에 특히나 이제 기어 변속기도 기존에는 이렇게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 대신 토글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토글을 이 평면보다 아래에, 그러니까 지하에다 묻어 놓은 게,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예뻐요. 그리고 안쪽에 기어 느낌도 있는데 이걸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이거 진짜 좋거든요. 물론 이게 토글이 이 평면보다 위로 올라와 있으면 만지기는 조금 더 좋긴 하겠죠.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내려가 있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 있어 보이는, 진짜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요상 D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B 모드가 되는 거고요. P 버튼을 눌러서 이제 파킹으로 가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P 버튼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에 조금 더 감각적으로 P 버튼이 붙어 있었으면 하는데 요 P 버튼 모양이 생긴 게 조금 아쉽고, 전체적으로 이 카본 느낌의 이런 재질들을 적용을 해 놨는데 여기도 약간 손목 받침처럼 이렇게 카본 느낌 재질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이쪽에 붙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형태로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손
이게 전방을 보고 있으면서 실제로 여기를 보지 않더라도 손이 갔을 때 이게 버튼이 위를 누르는지 아래를 누르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되죠. 가운데 볼록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안 보고도 위를 누르고 안 보고도 아래를 누르는 요게 쉽게끔 작동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요것도 진짜 잘 돼 있죠. 물론 요게 위치가 이쪽에 좀 더 손이 뻗기 쉬운 쪽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형태 자체는 굉장히 잘 해놨고요. 시트도 이게 볼스터가 굉장히 불룩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직물하고 가죽을 섞어서 디자인 해놨는데 형태도 디자인도 예뻐요. 예쁘기도 하고 몸을 잡아주는 지지력도 굉장히 좋고 근데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시트가 수동이에요. 이게 슬라이드도 수동, 심지어 등받이는 이거 다이얼 돌려서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좀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디자인 자체는 엄청나게 예쁜데 많이 깨는 게 이쪽 모니터 이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생뚱맞아. 이쪽 이 콕핏 디자인 해놓은 거 보세요. 옆에 구멍도 뚫려 있거든요. 이거 진짜 멋지게 해놨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을 한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싶게끔 조금 생뚱맞게 지금 모니터가 붙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네. 요즘 7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터치가 되고요.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오디오 뭐 이런 부분들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디자인 자체가 좀 너무 유독 한가운데 있는데 좀 이렇게 시선을 좀 속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긴 하네요. 근데 디자인은 진짜 좋아요. 푸조 실내는 디자인 진짜 멋있네요. 스티어링 휠도 이거 위아래로 살짝 꺾어 가지고 잡는 느낌도 괜찮고 사이즈도 작아 가지고 조작하기도 진짜 좋고요. 자, 그러면 조용하죠. 자, 이 2008은 처음 딱 출발해 보면 서두에서도 제가 막 설레발을 쳤듯이 와, 승차감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와, 이번에 이 2008도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조금 더 무거워졌잖아요. 그래서 기존 2008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묵직한 진중한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경쾌함보다는 조금 진중함. 근데 와,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이 요철을 지나가 보면 약간 토독토독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매끄럽게 잘 걸러주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세련된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코나도 승차감이 좋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이제 멀티링크까지 적용돼 있어 가지고 제 코나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 코나랑 비교해 보면 이게 승차감이 10배는 좋은 것 같아. 물론 이게 이제 뭐 10배라는 거를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느낌상 그렇다는 거지. 이게 엄청 세련됐어요, 하체가. 와, 이건 진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제발 혹시나 현대 기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소형차 승차감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와, 이거는 진짜 최고. 와,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와, 그 승차감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나 이런 느낌이 들기 힘들 정도로 진짜 좋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차가 묵직하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살아나서 진짜 더 좋네요. 자, 그리고 힘은 100kW 136마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이게 전기차가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힘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가속력이 이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전기차에 기대하는 우리가 그 폭발적인 확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거의 없다는 거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꾸준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속도를 약간 줄였다가 엑셀을 다시 이렇게 밟아보면 그때는 조금 미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확실히 전기차에 기대했던 그만큼의 강한 가속력을 느낄 수는 없다는 아쉬움,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진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와, 이게 지금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어서 좀 강하게 달리기가 힘든데요. 근데도 와, 이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롤이 조금 기울어지죠. 이거는 확실히 일반 2008보다 조금 더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이제 휘청 계속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기도 해주고요.
밸런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 두고, 스포츠에 두면 그러면 응답성이 조금 더 살아나네요. 아, 이게 비가 와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타이어도 아까 보셨듯이 이게 뭐 그립이 아주 좋은 타이어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립을 살려서 주행하는 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게 너무 젖어 있어서 지금 계속 전자장비가 들어오거든요. 끼익 소리는 안 나는데 지금 약간 미끄러지고 있어서 전자장비가 들어오는데, 근데 언더스티어 느낌이 별로 없이 그냥 굉장히 안정적으로 코너를 이렇게 미끄러지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크게 위험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타이어 그립도 안 되고 힘도 아주 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 그냥 밸런스 있게 주행하기에는 진짜 괜찮다.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이게 회생제동이 먼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 정도 브레이크 이만큼 있으면 한 절반 정도까지 밟을 때 약간 스폰지를 밟는 것처럼 약간 푹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처음 타면 그거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뭐 좀 타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지긴 하고요. 근데 가끔씩 알고 있는데도 가끔씩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보면 페달이 이렇게 푹 밟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확 던지면서 타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미끄러워서 아쉽네요. 와. 근데 승차감 진짜 좋다. 야. 이게 타이어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푸조가 하체 세팅을 진짜 잘하는 것도 맞거든요. 지금 이 차는 뒤쪽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도 아니고 그냥 토션빔이거든요. 그거를 토션빔을 개선한 그런 서스펜션인데, 근데도 느낌이 코나보다 진짜 더 좋아요. 와, 제가 만약 코나를 평상시에 타면 맨날 이 승차감이 자꾸 생각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하체는 진짜 좋습니다. 와. 이게 푸조가 사실 이제 좀 더 이제 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격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접근성이 좋은 차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 인테리어, 이 디자인하고 이 승차감은 너무 아까워. 지금 과속 방지턱도 진짜 매끄럽게 넘거든요. 진짜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현대차가 푸조에서 인재를 좀 영입해, 서스펜션 설계하시는 분들 좀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2008에는 편의 장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차로 유지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시켜보면 차간 거리 유지도 잘하고 차로도 꽤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이게 또 특히나 전기차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반자율 주행 기능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콕핏이 어느 정도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을 해주고, 통풍 시트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게 되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안전 장비들도 뭐 긴급 제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긴 합니다만, 뭐 코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정말 기발한 뭐 깜빡이 켜면 뒤에 뭐 카메라가 뒤에 옆차선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기대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뭐 전동 트렁크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트도 전동도 아니고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거 꿈도 못 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근데 기본기가 좀 너무 아까워요.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인테리어와 하체 세팅 이런 기본기들. 지금 가격이 이게 5,4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풀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편의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썬루프도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롱레인지 그 150kW짜리,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넘어가는 그 롱레인지가 완전 풀옵션 하면,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거든요. 완전 풀옵션까지 다 했을 때 그게 5,300 정도, 5,37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경쟁력을 얻기가 좀 힘들죠. 그죠?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이 차가 진짜 장점이 진짜 있는데, 그죠? 그리고 오디오도 이게 기본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푸조의 기본 오디오도 항상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잠깐 들어보면. 지금 음색이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울림이 되게 좋아요. 이게 공간에서 이렇게 확실히 소리가 그냥 딱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들은 또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음색은 약간 자기가 좀 손을 봐서 튜닝을 하면 어느 정도 자기한테 맞는 걸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오디오도 기본치고는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푸조의 소형 전기 SUV E2008 그 중에 이제 고급 트림인 GT 트림을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고 인테리어 디자인 진짜 멋지죠.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승차감은 진짜 이 동급에서는 제가 봤을 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참 진짜 좋고 밸런스도 정말 잘 잡혀 있고, 그런 반면에 전기 모터가 평상시에 쓰기에 힘은 뭐 넉넉하긴 하지만 전기차에 기대하는 좀 펀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정도. 그래서 100kW의 전기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들도 차로 유지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부분들은 갖춰져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좀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국내에서 경쟁력을 얻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가격이어 가지고요. 차가 분명히 매력이 있고 장점이 진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기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좀 속상해요, 저도. 이 타고 있는 동안 진짜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차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